송원재TV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검찰총장인 시절에 추미애가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 그것과 관련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하 판결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게 나오자 어제와 오늘 추미애, 조국, 최강욱, 여권의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나서서 추미애가 옳았다, 윤석열은 틀렸다, 그게 재판 결과로 나왔다, 윤석열은 이제 대선 출마할 명분까지 잃었다, 이렇게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공격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저러는 것이지, 그 재판이 뭐였는데 저러지, 재판 결과가 각하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기 때문에 저렇게 공격을 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도 추미애가 잘못됐냐, 윤석열이 잘못됐냐,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추미애가 옳을 때도 있었나? 윤석열 후보가 좀 잘못한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고 할 때 이렇게 재판이나 이런 결과를 들여다본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의 언론의 보도 태도가 추미애가 한마디 하면 또 윤석열이 한마디 하면 이렇게 같이 실어주게 됩니다. 추미애가 옳았다, 윤석열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도 실어주고,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억지 주장을 하지 말라. 어제의 재판은 누가 옳으니 그러니에 대한 판결이 전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대로 나란히 그냥 다 보도해 줍니다. 이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형식적 공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공정한 겁니까? 실질적 공정이라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자든 누구든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재판이 뭐였는데 이 결과가 뭘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이게 팩트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정한 보도가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양쪽의 말 똑같이 해주면 일반 유권자들은, 바쁜 유권자들은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런 결과를 노리고 추미애, 조국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이 틀렸다고 재판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서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단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길래, 무슨 재판이었길래 이렇게 추미애는 옳았다, 윤석열이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윤석열 쪽에서는 억지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맞부딪히는 이런 주장들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추미애가 문재인 정권을 등에 업고 1년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탄압을 했습니다. 탄압을 하다 자기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못하도록 탄압을 하다 마지막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면서 그 인사위원회마저 제대로 구성을 하지 못하고 그 가결 정족수마저 채우지를 못해서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는 것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이렇게 2개월 정직을 내린 사유로 든 것이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이후에 채널A 사건만 해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 지금 재판이 두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더 헷갈리는 겁니다. 재판이 하나는 이렇게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직 처분을 빨리 취소해달라 라고 하는 재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정직 처분을 내린 사유로 든 것들, 채널A 사건이나 판사 사찰이나 이런 사유로 든 것이 부당하다, 잘못됐다, 이 정직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재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재판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재판은 뭐냐? 정직 처분이 잘못됐다, 정직 처분을 빨리 취소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재판입니다. 이건 이미 재판이 지난해 말에 났습니다. 뭐였습니까? 가처분 신청요. 이 재판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게 가처분 신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검찰총장직에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런 재판은 빨리 열리거든요. 가처분 신청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깁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은 본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재판이 이제서야 열린 겁니다. 이제서야 열렸는데 결론은 뭐냐? 가처분 신청으로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도 했고, 그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직도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이 재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재판 자체를 하지 않겠다,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각하입니다. 그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결론이 나왔는데 이게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니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재판, 이 또 하나의 재판에서는 이제 누가 옳고 그러냐를 판가름하는 부분입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2개월 정직을 내린 그 내용이 옳았느냐, 정당했느냐를 놓고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1심 재판은 지난 10월에 나왔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2개월 정직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1심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절차상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은 2개월 정직 처분을,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의 2개월 정직 처분이 왜 타당했다라고 판결할까? 많이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당시부터 윤석열 총장이 이 재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재판에서 이기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가 이 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그 당시에도 송은재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사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는 재판을 하는데 좀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 장관이 누구를 인사조치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말 하자가 정말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피해자가 이기도록 이렇게 뒤집는 판결을 잘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극적이죠. 왜냐하면 행정부에 대한 존중, 입법부에 대한 존중, 또 행정의 연속성, 이걸 뒤집어 엎음으로써 오히려 더 사회적 혼란이 더 크다. 정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에서 말도 안 되는, 절차도 안 맞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을 해도 가급적이면 사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기를 좀 주저합니다. 소극적으로 임합니다. 겉으로는 상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법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사법 독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판결을 내려봐야 그 판결에 정치권이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 관례가 바뀌어야 되는데 정치권은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극적으로 하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정부의 책임성, 영속성 때문에 사법부는 가급적이면 소극적인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제 검찰총장직으로 가처분 신청해서 승리하면서 곧바로 복귀도 한 만큼 굳이 이 재판을 다툴 필요가 있겠느냐. 사법부의 성격상, 또 지금의 김명수 사법부의 분위기상 이길 수 없는데, 이기기가 힘든데 이 재판을 해야겠느냐. 실익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이걸 재판을 항소까지 끌고 가면서 하는 이유는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 사법부를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추미애가 그 당시에 그런 절차, 그런 내용으로 검찰총장을 2개월 정직 처분한 것이 앞으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런 억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판결을 한번 내려보자 라고 해서 1심에서 졌지만 지금 계속 항소심으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미 가처분 신청 때에 지난해 말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추미애가 윤석열에 대해서 2개월 정직 처분한 것은 절차도 문제가 있고 내용도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건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재판은 재판할 가치가 없어서 이미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복귀를 해버렸고 또 사퇴까지 한 마당에 이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서 각하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추미애가 옳았네, 윤석열이 옳았네.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 의한 탄압을 명분으로 해서 대선에 저렇게 출마했는데 이제 명분이 없어졌지 않느냐,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것이 억지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명쾌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바쁜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잘 모르고 있다는 걸 핑계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억지주장, 선전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미애와 조국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형식적으로 공정하다라는 걸 내세워서 많은 언론들이 추미애의 주장도 실어주고 윤석열의 주장도 실어주고 이렇게 나란히 실어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추미애가 옳을 때도 있었네. 윤석열이 좀 잘못한 것도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